내 수면 마비 악마는 죽은 딸과 똑같이 생겼다. 이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내가 진짜 수면 마비를 겪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녀의 유령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겠지. 그렇게 단순했다면 좋으련만. 사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혀온 것이다. 내 치료사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미해결 트라우마가 처음으로 내 수면 마비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엄마의 죽음은 아버지를 무너뜨렸고 그는 그저 헛개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에겐 친척이 없었고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했다. 어렸던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버지는 내가 침실에 있는 작은 소녀에 대해 말할 때마다 혐오스러운 눈빛으로만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저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밤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깊게 숨을 쉬거나 스스로를 진정시키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같은 간단한 것들도 나는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했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다가 수면 마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로는 훨씬 쉬워졌다. 그것이 괴물이 아니라 단순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흘러 나는 성장했다. 악몽은 점점 덜 찾아왔다. 나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으며 많은 심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딸을 얻었다. 매일 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나의 수면 마비를 거의 치료해 주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발작이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딸이 자라면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내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치료사는 그것이 단지 오래된 문제가 다시 불쑥 나타난 것이며 내가 딸의 얼굴을 악몽에 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잘한다. 나는 그 얼굴과 함께 살았고 그 얼굴은 평생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치료사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쳤고 내가 이룬 모든 진전도 마찬가지였다. 이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은 최악이었다. 나는 딸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서 끔찍한 고백이지만 그 얼굴과 가까이 있는 것은 점점 무력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싸우기 시작했고 그녀는 내가 왜 그렇게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연주회에 나타나지 않고 그녀와 점점 더 적은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일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딸의 10번째 생일을 놓치고 굳이 갈 필요도 없는 출장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 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울었고 아내는 완전히 분노했다. 그날 우리가 한 싸움은 결혼 생활 중 최악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이것이 우리의 결혼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온 후 더 노력할 것이며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내 침대 모퉁이에 서 있었다. 나는 발가락을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누워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를 기어올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내 위로 기어왔다. 나는 움직이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나는 그녀의 차가운 피부를 느꼈다. 그녀의 눈은 내 영혼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검은 구덩이였다. 그녀가 내 바로 위에 왔을 때 그녀의 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벌어졌고 그녀의 목에는 날카로운 상처가 생기며 짙은 붉은 피가 쏟아져 내 가슴을 적셨다. 몇 초 후 나는 격렬한 경련과 함께 발작에서 깨어났고 내 가슴에 남은 젖음은 오직 내 땀이었다. 나는 그날 밤 실제로 울었다. 엄마가 죽은 후 처음으로 나는 아기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해도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우리 가족을 구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침에 온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파괴했다.
내가 수면 마비를 겪고 있는 동안 어떤 쓰레기가 우리 집에 침입했던 것이다. 그는 내 아내를 쏘고 내 딸을 강간한 후 그녀의 목을 그었다. 나는 복수할 기조차 얻지 못했다. 그들은 그 자식을 12시간 만에 체포했고 DNA 증거로 인해 그는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내게 남은 것은 고통과 후회뿐이었다. 내가 느낀 죄책감은 영혼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날 밤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 머물렀다면 나는 그들을 지켰을 수 있었다. 딸은 그날 밤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나의 약점에 굴복했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악몽은 더 심해졌고 매일 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서 있다. 왜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며. 미안해, 얘야. 이제 엄마가 갈게.